파트너님,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 될 것은 9월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번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 술술술 풀리게 될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동결 쪽으로 좀 많이 몰리겠죠. 예, 뭐 동결이 유력시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파트너님들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자세한 얘기를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고용지표가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름이 나왔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가 4.0으로 올라가면서 긍정적이었지만 신규 고용이 예상치보다 8만이 늘어난 27만이 나오면서 JP모건이 예상하는 하반기 금리 인하 시기가 9월에서 11월로 미뤄졌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직전 달의 유가의 평균치보다 전달의 유가 평균치가 더 하향이 됐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3.4를 3개월 연속으로 월가가 예측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예측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PI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호전적일 확률이 높고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악재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FOMC 회의 부분의 어떤 결과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번 달에 발표된 연준 의사록에 의하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거론을 한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 회의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거론이 나올 것인지 동결을 하더라도 연설 및 기자회견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방패막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면 현재의 점진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연설을 통해서 일부라도 언급을 해주게 될 경우에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쇼크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정도는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